지금부터 2025년 8월 9일 토요일 수업 시작을 됐어.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 거 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지금 시험이래. 여름방학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노시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얘기인 즉슨 저도 너네 둘은 뭐 크게 의미 없겠지만 저의 이제 휴식이 좀 이제 다가온다라는 뜻. 특강을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니까 너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르지. 그래, 여름방학 동안 수학의 바다에서 잘 헤엄쳐서 살아남았네요, 그래도. 이거. 수학을 몇 시간 하는 거야, 여름방학 동안에는? 일주일에 5번을 가. 갔을 때 3시간씩 뭐 이렇게 4시간씩 이렇게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특강을 잘 활용했으면 일주일에 국어도 10시간을 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오는 사람 안 막았거든. 오지 그랬어. 자전거 부품 사러 다니라고? 더치티에 문의하려고 바빴던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자, 여러분 방학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건 또 좋은 얘기고 그동안 많이 성장했을 거고 국어에도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왜? 우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국어로 넘어갔다라는 점. 그 다음에 문법은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여러분들 내가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데 중학교 문법이 끝났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남은 문법은 다 어디 거만 남아있어? 고등학교 것만 남아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힘내시라고. 때릴 것 같다 이거 지금 힘내시라고요. 이런 거에서.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어색하게 하냐면 나는 영상을 찍고 좀 결석하는 학생들에게나 보여주려고 좀 찍는 거잖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수 신경도 안 쓰거든. 근데 최근에 알았어. 저거를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누가 어머니들 가끔 보시니? 제가 가끔 뭐 춤도 추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거군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보고 웃으셨군요. 볼 때 이렇게 길에서 맞추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누구 어머니인지는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어머니가 나랑 동년배는 건 알고 계시지. 그래서 한 학생 어머님이 그랬대. 니네 선생님 참 어렵게 번다. 여러분들 보란 말이야. 어른이 돼서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체감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나비효과 이 책 풀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안 어렵죠? 자, 초반엔 조금 안 어려워요. 근데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고전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오는 빨간색 책, 워크북 책은요. 얘는 답을 찾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를 이해하는 건 사실 좀 여러분 혼자서는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챕터 3 이미지 2를 나가고 그 뒤에 나오는 시어의 의미까지 좀 나가주고 그러고 다음 주에 그 빨간색 책에 있는 필수 시대를 쫙 한번 보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짤 거고요. 오늘은 과제도 있습니다. 오늘 저 비문학 과제 좀 다시 새로 나갈 겁니다. 챕터 8강은 그냥 날릴 거예요. 기왕이면 새 거 하는 거 마음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지나가 보죠. 소설은 언제쯤 들어갈까? 소설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갈까? 예, 나비효과 책이 절반이죠. 문학이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앞에는 시고 뒤에는 소설이에요. 책이 쪼개지잖아요. 나비효과 책. 예, 이제 구성을 보셨군요. 있는 거에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책은 2-3달로 끝낼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 책 자세히 보려면 1년 걸린다. 라고 얘기했던 게 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안 왔던 친구들, 뭐 보강한 친구들, 영상으로 본 친구들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챕터 1 나이스 및 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시의 화자에 대한 개념. 모든 시에서 기본이 있는 화자의 개념입니다. 시에서 화자, 말하는 이를 찾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건 화자가 처해 있는 시적, 상황이 어떤 거인지 확인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는 그 느끼는 화자가 느끼는 정서, 기분이 있을 거고요. 정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어조, 말투인 어조가 달라질 거고 그 어조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주세요. 숙제를 안 해와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시적 화자는 숙제를 안 해온 학생. 그 다음은 뭘 찾아야 되지? 정서. 자, 지금은 어떤 정서? 검사를 하겠대. 그럼 어떤 기분? 예, 두려운 기분.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어조는 떨리는 말투. 혹은 기어 죽어 들어가는 말투. 혹은 죄진 말투. 밖에 비가 오네요. 제 마음에도 비가 와요. 균이 어딨어요? 그러게, 규빈이 오늘 뭐 얘기 근데 학생 이름 얘기하면 안 돼. 왜요? 지금 당신의 얼굴이 매우 크게 땀구멍까지, 여드름 구멍까지 해서 잡혔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영광이죠, 그죠? 그 잘생긴 얼굴을 프리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신 사과했어. 괜찮아. 평소에 안 근데 오늘 되게 멀쩡해 보인다. 딴 날보다 훨씬 멀쩡해 보이는데? 씻었니 혹시? 아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말투가 되게 조용해야 돼, 활기차야 돼? 조용하죠. 자, 태도는 그러면 반성하는 태도? 그러면 다행이고요. 근데 문제는 반성을 안 하고 뭐 할 수도 있어? 저런 태도가 있을 수도 있죠. 예, 저항하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 확인하는 게 나이스 미추 첫 번째 단계였고. 자, 이미지. 노란색 책, 입문편, 노란색 책. 자, 이미지에서는 여러분들 뭐 파악하셨어야 돼? 이미지란 뭐다?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이미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떠올려지는 그 모습들을 다 이미지라고 하고 시에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나눠서 긍정적 시어와 부정적 시어를 뭐해? 나누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각적이다. 자, 시의 다양한 감각, 센슈얼한 5가지 감각이 많이 나오면 시가 뭐하다라고 얘기한다?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늦게 온 학생이 저한테 맞았어요. 자, 맞아가지고 부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맞아서 부었다라고 얘기하면 별로 느낌이 안 살죠. 자, 그는 터져버리기 직전에 빨간 풍선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때요? 훨씬 더 빵 터질 것 같죠? 직전입니다. 그게 바로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였어? 공감각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었고, 특히나 미래행 교과서 쓰는 학생들은 공감각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내가 찍어서 얘기합니다. 왜? 자, 천재 교과서 쓰는 학생들은 설명하는 글에서 뭘 가지고 주제가 뭐였어? 벌써 까먹었지? 네? 설명하는 글 할 때 니네는 머리카락? 아니죠. 왜 간지럼을 탈까 했죠? 뭐 한 3년 전 얘기 같지, 지금. 그 얘기가. 불과 3달 전 얘기인데. 자, 니네는 2학기 때, 얘네 미래행 교과서는 2학기 때 나오는데, 그 설명 대상이 공감각이에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파이팅! 잠깐, 영상 좀 잠깐 끄고 갈까요? 저번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 보내줬잖아요. 네? 아니 저 연락이 안 왔어요. 영상 보내줬잖아요. 연락이 안 왔어요. 엄마한테도 갔어요. 네?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 왜 너한테는 안 가? 아니 계속 저러다가 받았니 안 받았니? 어? 저도 못 받아가지고 진짜 안 왔어요. 아니야, 받았어, 애들 대부분. 그러니까 공교롭게 여기 있는데 다 못 받은 거죠. 진짜로 안 왔어요.
월요일 날 보냈어, 지난주. 네? 니네 혹시 그러면 보강 날짜 적어서 보낸 건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받았어요. 거기에 있었어, 이씨. 그거예요? 아, 나 진짜. 원래 목요일에 보내시면 뭐야? 그것은 그것도 못 받았다고? 진짜가 안 와요, 진짜. 너 전화기 꺼놓는 경우 많지. 잘못. 그게 데이터를 써야 돼. 그 메시지를 보려면. 아저씨, 빨리 확인하세요. 5959. 화요일에 보내신 거예요? 예. 아, 거기 영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지 원 있네요. 아저씨는 봤어, 안 저 봤어? 앞생이 다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봤어, 안 봤어? 그거요? 저 근데 숙제 해놨어요. 안 보고 했어요. 오늘 영상을 입안을 잘못 골랐네요. 10초에서 15초 다 해왔어요. 아, 원래대로라면 지금 샤우팅 한 2번에 상욕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다행이다. 내가 저거 편집해가지고 저거 할까? 막 이렇게 악마의 자막으로 여기 막 욕 띄울까? 이렇게. 악마의 편집이요. 악마 편집. 네가 나한테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미안해 미안해 이러고 있는 걸로 악마 편집이라 이런 거지. 죽을 죄를 지었어. 따놔야지 미리.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미리 따놓고 갈게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리액션 몇 가지만 따놓고. 자, 우진아, 이거 읽으면 어떻게 되지? 네? 이거 읽으면 뭐지? 이런 욕이 뭐가 있지? 계세요. 자, 땄습니다. 자, 요새 이거 땄어요, 이제. 사운드 땄어,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미안해, 우진아, 미안해, 우진아. 이제 이걸로 이렇게 딱 째르면 완벽할 것 같아. 자, 공감각만 다시 설명하고 갑시다.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니네 과제 제대로 이렇게 써 빠지고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니네를 때리지. 자, 그럼 니네가 무슨 눈물을 흘려? 푸른 눈물을 흘리겠죠. 자, 눈물은 어떤 감각이야? 흘리는 거잖아. 흘리는 걸 뭐 하는 거야, 눈으로? 보잖아. 그럼 무슨 감각? 시각. 잠깐. 아니다. 푸른 눈물 하면 안 되는구나. 왜요? 미안합니다. 다시. 무슨 울음을 울어요? 선생님한테 혼나자마자 써우라는 학생이 푸른 울음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푸른색은 색깔이니까 무슨 감각? 시각. 자, 울음은 귀로 들리는 거니까 청각이에요. 자, 그러면 푸른색하고 울리는 소리의 중간에 뭐 하는 지점이 있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겹쳐요,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봐. 푸른 울음은 어떤 울음이야? 울어. 니네가 울어. 하면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근데 퍼져나가는 소리가 무슨 색으로 번져나가는 거야? 푸른색으로 번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운다라는 소리가 무슨 색깔로? 푸른 색깔로 점점 옮겨가는 걸 얘기하겠지. 그럼 그 울음은 어떤 느낌을 주는 울음이야? 푸른 울음이니까 서러워서 우는 울음인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혼내켰다 그러는데 니네 갑자기 네가 붉은 울음을 울기 시작해. 붉은색이 주는 이미지는 뭐야? 복수. 그럼 붉은 울음을 울었다라는 건 나에게 뭐 하겠다라는 거야? 감히 너 따위가 나에게 뭐라고 해? 복수하겠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공감각이야. 두 개의 감각이 서로 이어서 붙여서 나타날 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었지. 자, 서우는 짜고 우진이는 달콤해. 달콤하면 안 되는구나. 차가워. 자, 그러면 서우의 짠맛이 우진이의 찬맛으로 넘어가는 거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서우는 그냥 짠 거고요. 그냥 얘는 찬 거 그대로 있는 거야. 서로 떨어져 있어. 그냥 개별의 감각이야. 자, 그러면 걔를 뭐라 부른다고? 복합 감각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둘을 섞어놓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 하나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근데 차갑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랑 음. 그 푸른 눈물을 뭐가 다른 거예요?
차갑고 달콤한 건 차가운 거 하나 있고 달콤한 게 있는 거야. 맛이 둘 다 느껴지는 거야. 그냥 따로따로. 근데 푸른 눈물은, 푸른 울음은, 울음소리가 푸른색으로 번져나가게 둘이 엉겨붙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복합 감각은 두 개의 감각이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얘도 조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감각이 돼버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에서 하나로 뭐 해가는 거야? 겹치면서 그 부분이 옮겨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또 설명해야 되니까 진짜로 오늘 수업해야 될 것들을 못 하잖아. 자, 이제 오늘 수업할 것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 2로 가십시오. 갑자기 시험 끝나면 배우는 거 너무 어려워졌어. 뭐가 어려워졌어요? 배우는 게. 저희 배우는 게요? 이 책이 고등학교 책이니까 그렇죠.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한 3.8% 정도 돼요. 모니터링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애들 붙잡고서, 야, 나비효과 어려워? 아니요? 아니요? 쉬운데요? 껌이죠. 처음 들었어. 오기? 객기. 거짓말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친구들을 좀 믿어줘요. 잘 이제 못하는 거 인정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자, 이미지 두 번째로 갑니다. 이번에는 상승의 이미지와 뭐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로 가겠습니다. 자, 상승의 이미지는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요. 여러분이 얘기해봐. 코인. 근데 올라가기만 하지 않고 떨어지기도 할 텐데. 자, 어쨌든 코인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 나무나 혹은 새싹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는 땅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야? 하늘을 향해 위로 올라오죠. 자, 그러면 얘네가 상승할 때 상승하는 이미지로 사용되면 무슨 의미를 가져? 뭔가가 뭐 하는 거?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키가 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성적이 쑥쑥 떨어지는 거, 쑥쑥 올라가는 것도 뭐의 의미야? 성장의 이미지, 상승의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자, 우리 현대 문명에서 상승하는 것에 이미지를 갖는 건 사실 되게 많아요. 아파트. 자, 아파트 10층 살래? 40층 살래? 10층 낫지. 왜? 40층은 대피하기 그러니까요. 죽을 생각부터 하고 아파트 들어가요? 아니, 뭐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요? 엄마의 생각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요? 40층이 2배는 비쌀 테니까요. 그냥 뭐 10층은 좋은 거예요. 40층 비싸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네 좀 유치한 거고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99%는 저층보다는 어디를 선호해요? 고층을 선호하죠. 근데 니네도 돈 벌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니네 잘 보면 수많은 영화에서의 악당들은 1층에 사는 악당 봤어요? 1층에 사가지고 이러면서 다 없애버리겠어 이러겠어?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다 없애버리겠어. 이게 어느 게 맞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맞거든. 그게 바로 상승의 이미지예요. 자, 그럼 얘네는 뭘 의미하는 거야? 신분이 높다. 맞아요, 여러분. 신분이나 높아지고 혹은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욕구. 비슷했어요. 그거를 욕망이라 그럽니다. 욕구는요, 식욕이라든지 자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너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지금 몸에서. 욕망은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내가 원하는 것처럼 모아보는 거야. 포장하는 것들을 욕망이라 그래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하나만 설명해 줄까?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르게 좀 보셔야 돼요. 이 말은 어때?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욕구로부터 갑시다. 욕구가 바로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를 얘기해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거? 화장실 가고 싶어요. 진짜? 아니지. 욕구. 배설의 욕구죠. 싸고 싶어요. 지금 몸 안에서 막 꾸물꾸물대면서 조금씩 쌤, 안 돼요. 걸어가고 있어. 자, 그러면 무슨
네가 만약에 애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 선생님 저 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너의 욕구를 드러내. 근데 네가 조금 공부했어. 그러면. 자, 그럼 뭐해? 요구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때는, 그거,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화장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대충 알아듣죠. 아, 급하구나. 있는 거. 자, 그런데 욕망이라는 건 사실은 매 수업 때마다 저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해. 근데 막상 가서는 화장실 가서 아무것도 안 해. 자, 그럼 저 아이는 수업을 째고 싶은 욕망. 아니죠. 저 아이는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네? 아, 너무 이상하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선생님 이상한데. 멋지 않아? 그런 애들 있잖아. 괜히 관심 받고 싶어서 뭐 하는 애들. 사고 치는 애들. 네? 관심 받으려서 멈춰요? 예. 네. 누가요? 수많은 아이들이요. 왜요? 나는 널 보면서 예를 든 건데. 왜? 저 관심 받으려서 멈추다고요? 예. 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걸 욕망이라 그래요. 왜? 아,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아파트, 고층 아파트, 더 높은 아파트로 올라가고자 하는 건 욕망이라는 건 뭘 얘기해? 내가 정말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보여주고 싶은 욕망,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하강하는 이미지를 좀 찾아보시죠. 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상승하는 것들에는요, 여러분, 요런 것도 있어요. 분수. 분수는 물이 어떻게 하는 거야?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연에서, 얘는 자연에 있는 거니까 자연에서는 상승하는 것도 있으면 뭐 하는 것도 있어? 하강하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자연에서는 하강합니까? 예, 정답. 오, 비. 자, 그럼 비가 시에서 나온다. 그럼 어떤 느낌인 거야? 우울한. 예, 우울하고 약간 침울하고 가라앉는 분위기가 되죠. 자, 떨어지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비가 되고요. 여러분 얼굴에서 내리면 뭐가 돼? 그렇습니다. 이게 눈물이에요. 시에서 눈물이 나오면 하강의 이미지. 여러분 눈물은 사실 즐거울 때도 흘리지만 니네가 즐거운 눈물을 언제 흘려봤겠니? 이는 거예요. 살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은 언제 흘린 눈물이야? 엄마한테 맞아서.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친구한테 돈 삥 뜯겨서. 번개장터에서 사기당해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내가 너무 미안해. 잡았어? 울지 마. 잡았어? 잡았어? 돈 받았어? 네? 네. 그래서 화장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또 뒤통수를 출연한다, 이제, 이런 거에서. 이 아이는 S중학교, 자, 눈물 같은 것들도 하강의 이미지로 보죠, 이런 거.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욕망이,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아파트에 계속 올라가면 그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뭐를 찾아야 돼? 더 높은? 아파트 찾아야 돼. 그럼 나중에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 그 욕망을 채우려면 어디 가서 살아야 돼? 백두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살든가,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인간이라는 건 끊임없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럼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자, 욕망이 뭐 하는 이미지야, 그럼 하강이라는 건. 욕망이 좌절되고 뭐 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이기도 해요. 니네 성적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분수에도 분수가 상승하는 이미지면 하강하는 이미지는 뭐야? 예, 폭포는 하강하는 이미지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동양과 서양의, 여러분, 문학을 공부한다라는 건 단순하게 시 작품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요새 중학생들이 그게 되게 부족하더라고. 자, 하나 얘기해 주자면, 자, 서양의 정원, 니네가 베르사유 궁전에 갔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뭐가 막 있니? 물을 뿜어대는 분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절에 갔어요. 절에 가면 뭐가 있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폭포를 보게 돼요. 자,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이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에서 가져오기도 해요. 자, 무슨 뜻이냐? 자, 상승한다라는 건 결국 여러분 중력을 뭐 하는 거야?
거슬러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도전 정신 혹은 더 큰 욕망을 표현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양에서 분수가 많은 건 인간의 한계를 뭐하고 극복하고 뭔가 더 나아가려는 욕망의 표현으로 본다라고 하는 철학자들 혹은 사회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은 그렇게 해서 분수를 계속 만들어요. 근데 동양은요. 거슬러는 걸 좋아해? 아니면 자연스러움을 추구해?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요. 당연히 중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폭포를 동양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전보다는 뭐야? 조화로운 걸 꿈꾸던 게 동양이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중국에서 안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났다? 예, 유럽에서 먼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상승과 하강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승, 이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 있던 영화 제목인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영화 제목. 찾아보려고 하지 말아요. 19금이에요. 그리고 찾기도 힘들 거예요. 30년 전 영화라서. 자, 이 제목이 너무 많은 걸 응축하고 있어.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대? 날개가 있대. 자, 그럼 추락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야? 올라가야 돼. 날개. 그래, 날개도 여러분 상승하는 이미지겠대. 그래서 있는 거. 일단 올라가야. 근데 올라가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뭐에 이끌리게 돼 있어? 너도 나도 너도 지금 다 뭐에 끌려당하고 있어? 중력이에요. 인간의 운명이고 한계라는 중력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중력을 거슬려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것들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시나 소설에서 여러분 저렇게 떨어지는 건 제일 극단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때가 있을까? 죽음. 정답. 이것도 편집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야. 뭐 뒤에다가 얘를 붙이면 될까 이런 거에서. 한번 따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시에서 만약에 니네 그런 거 봐봐. 영화 같은 거 보면 청소년 19금이 아닌 영화를 볼 때 누군가가 건물에서 뛰어내려요. 그럼 뛰어내리는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 뭘로 표현해? 소리. 맞지 않아요? 딱 어두운 화면 딱 야! 검은 스크린. 너 글로리 봤지? 아니 안 맞아. 그딱 뛰어내리고 딱 검은 스크린 딱 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물건 예.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걸로 표현하죠. 뭐예요? 너는 19금만 봤구나. 아니 검은 화면에다가 내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는 19금을 본 게 분명해. 그냥 사람을 떨어뜨리는데 떨어질 때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부딪혀가지고 몸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떨어지는 걸 본 것 같아. 그건 진짜 딱 검은 화면 뜨면서 그때 그냥 그래 그런 경우도 있어. 있어. 근데 이제 보통은 뭐가 떨어지는 걸로 소지품이나 혹은 갑자기 집안에 있던 뭐가 떨어져. 시계 같은 게 떨어지면서 무슨 일인가 걱정하게 되네. 네, 그게 다 하강의 이미지를 차용한 겁니다. 이 죽음의 이미지를 그 하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하관. 이거 말고. 하관이 뭐야? 시 제목이에요, 여러분. 관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의미예요, 하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하강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훨씬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상승하는 이미지는 인간의 뭐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욕망 혹은 자연에서 얘기하는 성장을 얘기하는 경우, 반대로 하강하는 이미지는 비, 눈물, 슬픔적 이미지를 주고 그다음에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무슨 이미지?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쉽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시에서 동적인 이미지 무슨 이미지야? 매우 바쁘고 활기찬 느낌을 줘요. 자, 그 다음에 나이로 치면 동적인 이미지는 젊은 이미지야, 나 같은 늙은 이미지야? 예, 젊은 이미지예요. 그럼 반대겠죠, 정적인 이미지면은. 저 같은 늙음, 그 다음에 안정,
그리고 약간의 어떤 평화나 고요의 느낌을 줄 때 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겠죠.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가, 여러분, 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제 조건이? 움직인 뒤에야 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럼 동적인 이미지는 멈춘 뒤에야 동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니네가 카메라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스포츠 장면에 정말로 빨리 뛰는 선수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 자, 어떻게 할까? 자, 일단 찍어요. 그러면 우사인 볼트가 막 뛰어가는 거를 막 찍어. 막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갑자기 슬로우 모션을 딱 걸 거야. 그리고 클로즈업을 어디 들어가? 우사인 볼트의 여기를 딱 하죠. 옆모습을 가요. 거기서 땀이 한 방울 어떻게 아주 천천히 뭐해? 흘러내려. 자, 그러면 뛰는 건 무슨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 땀이 한 방울 슬쩍 떨어져 내리는 건 정적인 이미지. 그 땀이 떨어지기 전에 우사인 볼트가 어디에 들어와? 예, 결승전 들어와서 손을 흔드는 건 다시 무슨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 예, 이렇게 구성해버리면, 와, 저건 진짜 저 사람, 그건 뭐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정적인 거야? 동적인 거야? 동적인 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는 여러분 반대 개념은 아니고 서로 보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C에서 동적인 이미지는 언제 사용하겠니? 뭐가 느껴질 때? 예, 그겁니다. 여러분 얘는 별표를 치셔야 돼요. 동적인 이미지는 주로 생명력을 표현할 때 얘기합니다. 그럼 정적인 이미지는요? 어떤 고요함 혹은 종교적인 의미를 할 때 여러분 꽤 많이 써요. 종교는 대부분 동적보다는 어떤 고뇌, 번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정적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냐면 조지훈이라는 작가의 승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승이 머리에 고가를 쓰고 춤을 추기 시작해요. 언제? 밤에 혼자 달빛 아래서 춤을 분명히 많이 힘드시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시는 뭘 표현해? 머리서부터 어디까지? 이 못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되게 정적으로 와요. 자, 그러다 갑자기 돌아서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때? 동적인 이미지로 오죠. 자, 그러다가 춤을 멈춘 상태에서 별빛이 흘러내리는, 그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거를 시에서 묘사해요. 눈물을 흘려요. 춤이 여러분 뭘 해소하는 방법이야? 스트레스. 한이요. 한. 무슨 한이요?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 그 한을, 살풀이를 내가 해야겠어. 그래서 살풀이를. 그 한의 눈물 한 방울로 표현하고 다시 춤을 춰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글씨 나오면 내가 이 춤을 다시 출 거예요. 그때 정적인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 다시 얘기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적인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니, 그러면? 뭔가 모양이나 소리잖아. 그렇습니다. 정답이에요. 음성 상징어를 내. 비가 내려. 비가 흐젓하게 내려요. 그러면 정적이야, 동적이야? 정적이죠. 근데 비가 콸콸콸! 그러면 동적으로 느껴지는. 음성 상징어만으로도 사실 그걸 표현할 수 있다. 이따 시에서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미지, 감각적인 이미지, 긍정, 부정, 그 다음에 상승, 하강, 그 다음에 동적, 정적인 이미지는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내가 얘를 아무리 노력해 보려고 해도 얘가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니네가 얘를 만들라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청각적 침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현한다. 얘를 니네가 보기를 만들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진이의 울부짖음, 시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울부짖음이 우진이가 슬픈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뭐 이런 식인 거지. 청각이 어떤 부분이 어떤 속성, 그 다음에 색채를 통해 의지적 모습을 드러낸다. 여러분, 색채의 의지를 드러내는 색깔이 뭐야?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우진이의 하얀 옷에 빨간색 십자가가 그려졌다. 이런 거를 만들라는 거거든.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워.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수준을 고려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아쉬워요? 네? 무시당한 느낌이야? 정말 누가 뭐 했는데? 너냐? 나이스였는데. 나이스. 그래, 수준을 잘 고려한 것 같네요. 안 한다니까 나이스 하고 있어. 자, 이제 넘어가 보죠. 불국사라는 시를 가봅니다. 불국사. 불국사 가본 사람. 어디 있어요? 경주예요. 와 어디 있어요? 10원 어디 있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10원은 다본탑이고. 그래, 그게 불국사에 있는 거야. 뭐야? 아 그래요? 불국사 있어요? 아까 불국사 하니까 여러분 막 아빠네가 뭐라 그랬냐면 바로 동적인 이미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불이 타는 절 아니냐는 거야. 정적인 이미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 여러분 동남아시아 태국 같은 데 있는 절에 가면 되게 활기차요. 그걔 생각. 뭐 뭐지? 원숭이도 막 다니고 있고 코끼리도 있고 막 그래. 동남아에 있는 절. 그 불이 타오른 데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불국이 뭐야? 불국. 아니 그러니까 걔 생각으로. 걔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절이 불이 타고 있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나라야? 불신라. 서방 정토라 해서요. 불국사는요. 열반에 이르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 뭐야? 천국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곳은 매우 어떤 분위기여야 돼? 신비롭고. 자, 그래서 여러분 불국사 다 그 10원짜리 동전 보시면 불국사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봤어요? 여러분 이 구멍을 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 아치를? 예, 원래는 여기가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불국사는 지금 복원된 거는 일본의 일제강점기 때 억지로 복원된 거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1970년대에 그마저도 다시 복원이 된 건데 사실은 불국사는 어떤 느낌이었다는 거야? 해잘 아래서 물에 떠 있는 절의 느낌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호수 위에다가 절이 있고 거기에 뭐가 안개가 끼고 이러면 진짜로 모한 느낌인 거야. 거기가 서방 정토 같은 느낌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규모가 10배는 더 컸을 거라 그래요. 지금 불국사에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불국사에 관한 시입니다. 박모걸이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근데 내용을 보자마자 느껴지는 거지만 말이 굉장히 어떠니? 짧아요. 그리고 다 뭘로 끝나? 명사로 끝나요. 여러분, 명사로 시가 끝나면 어떤 느낌을 준다? 여운을 준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그 뒷부분을 상상하고 생각해야 돼. 자, 가봅시다. 흰 달빛 자하문. 자, 무슨 감각? 시각이에요. 자, 달빛을 받아서 자하문이 지금 빛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 안개, 물소리. 자, 아까 그렸던 그림 생각해 보시면 달에 안개가 껴서 자욱하게 껴있고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콸콸콸이겠니? 아니면 슈 지나가는 거야. 후 하고 지나가는 거겠지. 자, 그럼 얘는 소리니까 청각. 자, 얘는 그러면 불국사를 어디서 바라본 거야? 멀리서 바라봤죠. 자, 얘를 이제 여러분 좀 고등학교 용어를 써보겠습니다. 얘를 멀리서 본다 그래서 뭐라 그래? 원경이라 그래요. 원경. 멀리 원자. 멀 원자. 멀리서 보는 그 사진입니다. 마치 여러분 멀리서 불국사를 뭐 한 것 같아, 지금 느낌상. 사진으로 한 장 딱 찍어 놓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사진에서 조용히 안개가 느껴지고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려와서 대웅전 큰보살. 자, 대웅전은 절의 가장 중심에 있는 중심되는 법당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뭐를 모셔요? 예, 부처의 상을 모십니다. 그래서 보살이에요. 큰 보살이 뭐야? 부처님이에요. 자, 부처님이 거기 딱 앉아 있어요. 부처님이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안 움직이고 딱 그 자리에 자리 잡고 거기에서도 뭐가 나? 바람소리와 숨소리가 한번 휙 하고 뭐 하는 거야? 휘저 나가는 느낌인 거지. 그럼 얘도 시각, 얘도 청각. 그 다음에 범영루의 뜬그림자. 여러분 루자가 들어가는 건 누각이란 뜻인데 여러분 뜬금없이
누각을 세워서 그 위에 올라갈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보통 누각은 어디에 세워 그러면? 연못 옆에다가 세워요. 그래서 연못을 내려다보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뜬 그림자, 달빛의 그림자겠죠? 거기에 흔흔히 졌는다면 여러분, 흔흔히가 무슨 뜻이야? 저도 몰라요. 흔흔히의 정확한 뜻은. 그런데 뭐는 알 수 있어. 느낌은 알 수 있지. 흔흔히 젖으면 막 번져나가는 거야? 아니면 흔흔히 젖는 거야? 왜? 왜? 느낌이 어때? 흔흔히는 아주 서서히 느낌을 받죠? 예, 정적인 이미지를 가져가요. 아주 평화로워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절의 내부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고, 내부. 그래서 이런 애를 뭐라 부르겠어? 그러면 근경이라고 부를 거야. 가까이 들어가는 거야. 마치 절 내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절에서 다시 뭐 해야 돼? 나와야죠. 자, 그래서 흰 달빛, 자문. 다시 멀리 있는 경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소리, 물소리. 다시 밖으로 나오는 느낌. 마치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하나 들고 저 멀리서 절에 보다가 그대로 안으로 뭐에 들어가. 이게 다 효과를 노린 거거든. 니네 내가 이렇게까지 계산할 줄 몰랐지. 이러고 있어 천천히 어떻게 불국사 안으로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들어갔다가 다시 천천히 어떻게 오씨 미안하다. 다시 어떻게 천천히 나오는 느낌. 근데 그 안에는 시각적인 감각과 청각적인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영상 보내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시가 니네 같으면 이런 시를 생각할 수 있겠어? 안 돼. 당연하죠. 당연히. 자, 누가 봐도 얘는 무슨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로 시는 시입니다. 근데 박목월의 시가 대부분 그래요. 나중에 박목월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이 사람 시의 대표적인 작품은 청노루가 있어요. 이 시도 마찬가지. 자연이 있고요. 그 안에 점점 들어가요. 그러다가 노루의 눈으로 들어가요. 근데 눈 아래 뭐가 있어? 사람 와. 자연을 얘기하다 갑자기 내가 왜 나와? 그러니까 내가 눈 안에 비친 뭐가 있는 거야.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지금처럼 이러고 들어가.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커다란 뭐가 있는 거야. 세상이 있는. 얘 이런 기법을 좀 많이 쓰는 작가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뒤로. 빨리 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 나도 이 부끄러우면서 빨리 뭔가 한번 이렇게 매조지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자, 이번에는 뭐야?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정현종 시인의 필수시입니다. 이 녀석도요. 근데 워낙 좀 쉬워서 참고로 이 시는 아니야. 자, 제목에서 느껴집니다. 뭐야? 떨어지는 건 하강 상승. 하강. 그런데 바로 뭐 해야 돼? 튀어 올라요. 상승이에요. 자, 하강은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이미지가 실패 좌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튀어 오르는 상승은 도전이에요. 예, 극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패해도 바로 뭐 하는? 다시 극복하고 도전하는 공처럼 사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오글거려요. 내 공이 결국 그럼 내가 그런 거지. 니네가 시험을 망쳤어. 그럼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그래, 근데 말이야, 너는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다시 튀어 오를 거야. 그러니까 힘내. 멈추잖아요. 저런 애들이 있어. 내가 너를 한번 세게 때렸어? 그럼 너는 다시 나를 뭐 할 거야? 때려야죠. 때리겠지. 그러다 보면 서로 어떻게 됐어? 누군가 하나는 죽겠지. 좋네요. 데스기. 자, 가봅시다. 그래, 살아봐야지. 오케이. 자, 첫 줄에서부터 뭐라 얘기해? 그래, 살아봐야지. 자, 여기서 진짜 많은 걸 파악해내야 돼. 자살. 살아봐야지라는 건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야. 걔가 많이 안 좋다. 현재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살아봐야지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없어요. 현재 상황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살아봐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뭐가 느껴져? 의지와 희망이 드러나고요. 자, 그리고 저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고통을 잊고 열심히 살겠다라는 어떤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까지 그냥 저 한 줄에서 다 그냥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자, 그 살겠다라는 의지를 무슨 소재를 갖고 왔고 공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죠.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왜 공은, 여러분 공은 떨어져도 튀는 성질도 있지만 뭐 하는 성질도 있어? 쓰러지는 법이 없는 성질도 있어요. 이거 뭘 뜻해 이거는? 공은 왜 쓰러지지 않아? 둥그니까. 왜 그럼 둥글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겠죠.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야?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죠. 자, 저렇게 하품을 하면 내가 평상시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품했냐? 웃어? 하품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네. 난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하품을 하면 내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입을 확 아갈머리를 생각하고 처음 근데 이제 둥글게 하면 어떻게? 입이 정말 크다. 입이 완전 동그란 인 것 같아. 역시 서우 성격이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어쩜 저렇게 하품하는 입술 모양도 저렇게 둥글둥글할까? 서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서 살 거야. 왜? 입술 모양이 올림픽 동그라미 같거든.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이런 시 안 좋아한다고. 입술 5개라는 거예요. 5개를 찢어버리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쫙 찢어버리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자,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가 있는 골, 둥근 골이 돼요. 옳지. 최선의 골,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돼요. 자, 이 사람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시입니다. 얘는 삶의 태도에서 다뤄질 때 많이 하는 거고, 상승과 하강 이미지는 당연히 공으로 표현되는 거죠. 떨어지는 건 하강, 상승하는 건, 그거. 튀어오르는 건 상승하는 것으로. 우진이가 매일 밤 쓰는 일기 같아요. 뭐 한 것 같다고? 우진이가 매일 밤 쓰는 일기 같아요. 이거 있는 거에서 우진이 이렇게 오글거리게 살아? 살아봐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잠을 많이 못 잤어. 그래, 나는 완벽한 꼴, 둥근 공처럼 오늘도 둥글둥글. 잠을 못 자면 좀 어때? 그럼 내일 더 자면 되겠지. 라고 살아가는 거야. 로키비키. 오늘 사귈 나가면 어때? 내일 나도 사기치면 되니까. 돈못 받으면 어떡해. 돈 못 얻는데 나도 또 땡 쳐면 되니까. 근데 왜 못 받은 거야? 그못 받았어. 썼대 이거. 근데 그거 고소하면 받을 수 있지 않아? 못 받아요. 저도 그러면 사기쳐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그런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깜빵에 한 3년, 4년 들어가 있어. 야, 예를 들어서 100억을 은행에서 삥땅 쳤어. 여기 3, 4년이면 할만하지. 그래, 실제로 그런 사람 많잖아. 진짜로. 아니 3, 4년만 감옥에 있다면 100억. 좋은 거 배웠다. 아니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걸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엔 박두진의 청산도라는 작품으로 갑니다. 자, 이 청산도를 이해하시려면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주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야. 어떠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뭐가 많이 사용되냐? 음성 상징어가 많이 사용된다. 특히 헐헐헐. 자, 어떤 느낌을 줘? 동적인 느낌을 주는 거고요. 흘르 정적인 느낌을 주고요. 이런 거를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도 이 시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박두진이라는 작가 때문입니다. 박두진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 박두진은요 해방된 우리나라의 공간을 시로 표현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자, 근데 이 공간을 이 사람의 직업적인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작가들이랑 다르게 표현해요. 이 사람의 직업, 물론 시인이겠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아니에요. 힌트? 할렐루야! 목사? 네, 목사님 밑에 있는 장로님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 거야. 자, 해방된 공간은 어떤 공간이어야 돼? 우리가 이념의 대립도 필요 없고 또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는 공간이어야 돼. 화목하고 그런 공간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자, 그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성경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자, 성경에서 기독교 윤리에서는 인간 세상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저희 교회 종교 없습니다. 종교 없습니다. 자막, 종교 없음. 자,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인간이 죄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라고 기독교에 돼 있니? 노아의 방주. 그 전이에요. 그죠? 노아의 방주를 왜 진 거야? 죄 진 게 많으니까 그걸로 싹 쓸어버린 건데. 정답이에요. 저 불리는 약간 불리는. 기독교랑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기독교는요, 여러분, 그냥 상식이야. 우리가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거에. 자, 아담과 이브라는 인간을 최초로 만들죠. 그리고 자연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돼서 평화롭게 다녀요. 그때는 서로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어.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됩니까?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금기를 깨트려 버리죠. 그러고 나고 쫓겨나면서부터 고통과 부끄러움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는 순수함의 공간, 완전의 공간.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뭐 하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의 공간의 모습을 뭐로 표현한 거다? 청산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은 뭘 표현한다? 우리의 해방된 공간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는. 자, 우리도 마찬가지. 해방은 됐지만 사실 해방 이전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그 공간을 그려내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그러면 선악과 안 먹어서 저희 지금 거기서 넌 안 태어났지. 행복하게 살았어요. 넌 안 태어났지. 왜요? 출산의 고통을 가질 수 없잖아. 아. 선악과를 왜 먹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누가 나와? 뱀이 나오죠. 뱀이 이제 그 사탄? 악마의 존재로 그려져. 악이 계속 유혹하는 거죠. 아다이 먹은 거에 누가 먹은 거예요? 그게 좀 나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나도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제 번역된 성경에 의하면 사탄이 여성을 먼저 꼬드겼고 그 여성이 남성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약간 그 당시에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반영된 걸로 보여요. 왜? 여성이 죄의 근원이다. 여성이 먼저 타락한 것이다. 이런 뭔가를 더 씌우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앞에 거 다 자르고 여성이 먼저 타락했다 이 부분만 따라주고 아니, 자, 자르지 마세요. 그냥 지금서부터 라이브로 보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학생을 패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때리면 어떡해? 왜 봤지? 아유, 진짜 때리면 형, 화면엔 안 나왔어요. 자, 갑시다. 사나, 우뚝 솟은 푸른 사나, 철철철 흐르듯 찌푸른 사나. 자, 그럼 이 철철철은 어떤 이미지야? 그 지푸름이 뭐 하는 거야? 진짜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 지푸름을 더 어떻게 강조시켜주는 거죠.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 위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자, 이거는 어떤 모습이야? 완벽한 모습의 청산이에요. 풍요롭고 자유로운 형태의 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흰 구름 건너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꼴 골짜기 우러오는 뻐꾸기. 자,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자연의 환경은.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안 와? 사슴도 안 오고 그다음에 바람도 안 불고 그다음에 뻐꾸기만 서글프게 울고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안 왔어요. 사나, 푸른 사나,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자, 이 사람은 너무 뭐해? 그리워하다가 뭐 하고 있어? 가슴이 울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는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음성상징어 써주면 돼? 흑유 울고 있어라. 여기에 크크크 울고 있어라 그럼 돼, 안 돼? 느낌이 안 살지, 있는 거에서. 흐르는 골짜기에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줄줄줄이니까 마치 내가 흐르는 눈물이 뭐 하는 것 같아? 개울이 돼가지고 흐르는 걸 더 심화시키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니 않는 나를 보고 싶은 하늘에 아른아른은 어떤 느낌이야? 아련하고 뭔가 희미하게 있을 듯 없을 듯 막 이런 느낌을 주잖아. 그만큼 뭘 보여주는 거야? 간절하게 그리움을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만나도질. 자, 중요한 게 나오네요. 어찌면 만나게 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볼이 고운 사람이에요. 자, 청사는 준비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안 온 거야? 볼이 고운 사람이 안 왔대. 자, 그럼 이 볼이 고운 사람은 해방 전후 직후를 지금 그리는 시라고 생각하면 누구라고 생각하면 될까? 정답이에요. 그게 독립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3년. 티끌분의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람. 이게 그 볼이 고운 사람일 거고. 달밤이나 새벽녘. 자, 다 옵니다. 달밤 새벽녘. 이 시간은 정적인 이미지고 생명이 있는 이미지야? 아니면 생명이 없는 이미지? 생명이 없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다루는 시에서 특히 달밤이나 새벽녘 같이 뭐를 표현하는 시기? 어둠의 시기예요. 자, 어둠의 시기는 뭘 뜻해? 죽음, 절망이에요.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린 볼이 고운 나의 사람. 달도 가버리고 밤도 가버리고. 자, 그러면 동시에 모두 같이 없어지겠어? 눈물도 가고. 자, 그러고 나면 뭐가 온대? 어둠이 사라지고 나면 뭐가 오겠어? 아침이 오겠죠.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 도와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람.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온대? 총총총 달려온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매우 즐거운 기분으로 달려오는 느낌이겠죠. 여기를 질질질 달려오면 느낌이 어때 그러면? 억지로 끌려오는 느낌이겠지만 시를 이해하라고. 네. 이해하는 거 맞아? 네. 그래? 너는? 쌍방향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까봐. 나만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생쇼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아 이해해줘. 아니 내가 때리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때릴 거라고 생각하게 믿어야 되려면 지금 너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보여줄 거야. 너 지금 보세요. 지금 저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러고 있어요. 말이 돼? 됐잖아. 네? 아까 그래서 너도 안 그래서 나 이해하고 있어요. 코난 여러분 저 코는 안 봤습니다. 코난 선생님 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겸사겸사. 아 더러. 선생님 악성 안 되죠. 저는 학생들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자, 마지막.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나는 여전히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볼이 고운 사람, 광복이죠. 나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계속해서 광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걸 청산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너가 안 오니까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 한번 봅시다. 1년의 철철철은 무성이 우거진 산마루의 짙푸른 산의 모습을 더 부각시켜준다. 너 푸른색이 철철철 흐르니까 얘는 맞죠? 그 다음에 둥둥은, 자, 구름이 둥둥 떠있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흰 구름에 씻기는 하늘로 향하라는 흰 구름의 움직임, 구름이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죠. 얘는 X가 되겠습니다. 3번 줄줄줄은 아까 눈물이 뭐 하는 거야? 줄줄줄. 나의 고조된 감정 부각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아른아른거려요. 뭔가 애틋함을 주겠죠. 그래서 나가 느끼는 그리움을 부각한다. 맞죠? 총총총은 나를 보고 뭐 하는 거야? 반가워서 달려오는 느낌. 그래서 와줄 것이란 나의 기대를 부각하는 거 맞죠? 예. 제가 오버해서 여러분들한테 연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속으로. 이거 몰라서 억울하게 틀릴래? 아니면 나가처럼 오글거려도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읽고서 마칠래? 아, 틀리겠다고?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엉망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저는 제 스스로 저는 국어 가르치는 광대라고 생각해요. 쉬는 시간 어때요? 쉬는 시간 얘기하자마자 선생님 말로 해주세요 말로. 광대는 쉬는 시간이 없어도 수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이 힘들어서. 이제 시작한 지 1시간 됐어요. 뭘? 1시간 10분. 아니에요. 저희 저거 세팅하고 너 늦게 오고 그러는 바람에 40분 내에 시작했어요. 딱 1시간 딱 하고 10분
쉬고 딱 나머지 1시간. 자, 얘까지만 하고, 아, 이거 좀 끌어가야 되니까 얘를 하면 한 15분 걸릴 거고.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서 끌어가야 돼? 네, 이게 맞죠. 컷. 너를 때리고 가면 안 되겠니? 안 돼요. 쉬는 시간? 편집점. 여기까지 세상스럽게.